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를 잘 풀어보고 잘 고민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 과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 문제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지수 법칙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A의 0제곱은 1로 정의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했죠?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했어요. 맞나요? 아니죠. A가 0이 아닐 때요. 이렇게 해야 맞겠죠? 자,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문제 1번을 보면은 3분의 1의 0제곱은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3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제곱은 마이너스 2 전체의 5제곱 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될 겁니다. 1번은 다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수능에도 지수 법칙이 출제된다면 보통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 숫자들을 곱해놓고 값을 계산하라. 값을 구하시오. 라고 출제가 돼서 1, 2, 3, 4, 5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겠죠. 이 문제도 풀어보면은 기존에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고요.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4의 제곱분의 1이요. 그대로 쓰면은 3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서 교환법칙 해줄게요. 약분하기 더 편하게 3의 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전체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일 거고요. 여기서 약분 해서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남습니다. 그래서 24가 정답이 되겠지요. 2번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고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기출과 유사하지만 선생님이 아직 뒤쪽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살짝 변형만 했습니다. 아마 변형은 했지만 지수 법칙을 잘 이용했다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을 2의 A제곱과 B제곱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나타내 봅시다. 2의 AB 먼저 식을 쓸게요. 2의 AB 제곱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더하기 n제곱으로 지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떠한 등식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도 됩니다. 양방향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법칙은 mn이 정수이고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일단 a는 a 자리엔 2가 있어 보여서 0은 아닌데 a, b가 정수라는 조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저 지수 법칙은 유리수, 실수까지도 확장이 된다 라고 살짝 언급만 했습니다. 물론 유리수로 확장되는 거는 오늘 수업에서 뒤에 다룰 거예요. 실수도 시간이 나면 언급을 하겠는데 일단은 유리수, 실수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A, B는 정수다 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풀 수 있을까봐 살짝 꼬아놓을 겸 A, B는 사실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2의 a제곱과 2의 b제곱의 곱으로 나타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지수법칙을 그대로 이용해 보면은 2의 ab 더하기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이용하면은 2의 a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면 하나가 더 보일 텐데 2의 ab제곱도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지수법칙을 생각해 보니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었으니 지수의 곱이 들어있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서 2의 a제곱 전체의 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이렇게 써줘도 좋고요. 아니면 2의 b제곱 전체의 a제곱 2의 a제곱 2의 b제곱 이렇게 써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2의 a제곱은 6, 2의 b제곱은 4래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네요.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제곱은 결국 두 개였죠? 2의 a제곱 전체의 b제곱, 2의 a제곱, 2의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나 혹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둘 중에 어디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게 편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a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겠죠. 뭐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어떤 수인데 2의 a제곱을 했더니 6이 나왔대요. 그리고 2의 b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대요. 뭐 둘 다 대입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6의 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은 6이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6 곱하기 2의 b제곱은 4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6의 b제곱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6의 b제곱, 2의 b제곱은 알고 3의 b제곱은 모르는데 일단 나눠보면은 24 곱하기 숫자 사이니까 곱셈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24 곱하기 2의 b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나눌 수는 있을 건데 2의 b제곱은 4인 걸 알겠는데 3의 b제곱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밑에 있는 식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밑에 있는 식 2의 b제곱은 4라 했으니 4의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은 6이네요. 6 곱하기 2의 b제곱은 4고요. 그러면은 24 곱하기 4의 a제곱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4 곱하기 2의 제곱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2의 2a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수법칙이죠? 마찬가지로 24 곱하기 2의 a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4의 제곱 2의 a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 돼서 계산하면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24 곱하기 36이에요. 자, 4번, 5번 수업 시간에 보였던 방법을 떠올리며 4번, 5번 문제를 보이시오. 결국 지수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 증명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 이게 a의 mn제곱과 같음을 보여라. 근데 mn이 음의 정수일 때 라고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m은 마이너스 p, n은 마이너스 q라고 하는데 p랑 q는 양의 정수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일 때 쓸 수 있는 지수법칙은 자연수, 즉 양의 정수에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a의 m제곱 전체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p제곱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거고요. 이 말은 a의 p제곱분의 1
전체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잠깐 밑에서 보면은 무언가의 마이너스 Q제곱이에요. 즉 무언가의 Q제곱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의 P제곱 분의 1 전체의 Q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A의 PQ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번분수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말은 결국 A의 PQ제곱이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A의 MN제곱입니다. A의 MN제곱은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곱이 될 건데요. 여기서 이 둘 사이를 이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PQ의 곱이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의 곱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대로 5번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지수법칙 이번에는 AB 전체의 n제곱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됨을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건 중요합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또 n이 음의 정수래요. 일단 n이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위에랑 마찬가지로 놓을게요. n은 마이너스 q라고 놓읍시다. 위에서 q라고 놨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q는 양의 정수입니다. 이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거는 AB 전체 n제곱이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나가 봅시다. AB 전체 n제곱은 AB 전체 마이너스 Q제곱일 거고요. 이는 AB의 Q제곱 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Q는 양의 정수니까 우리가 알던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A의 Q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분의 1로요. 여기까진 되나요? 여기까진 충분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A의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Q제곱인데 거꾸로 돌아가 보니 A의 Q제곱 분의 1 곱하기 B의 Q제곱 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연결하면은 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려고 봤더니 뭐야 그냥 같잖아 가 되네요. 그래서 지수법칙 AB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로 해서 이번 과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 3번 문제를 풀 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오늘 수업 내용인 지수가 정수에서 이제 유리수로까지 확장되는 그리고 실수는 시간이 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까지 확장되는 걸 배워보도록 합시다.